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최근 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로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밝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해 논문을 발표한 연세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발표하신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제 연구 결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HIV 감염,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다. 이제 이런 결과입니다. 네. 양성 간 성접촉이라는 것은 동성 간 성접촉을 주로 하는 그런 동성애자에서 일부 이성 간 성접촉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따라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전파 경로다 하는 것은 이러한 동성 간 성접촉이 네. 굉장히 중요한 위험 행위란 것을 갖다 이제 밝힌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밝혀진 건가요, 학술적으로? 그렇죠. 그동안 이제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 사업이란 것이 2006년부터 구축이 돼서 현재까지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 사업이란 것은 질병관리본부와 또 국내 20개 정도의 대학 및 종합병원이 함께 그 병원에 진료로 오는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감염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 연구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 감염부터 치료 과정이나 또는 에이즈로 이행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갖다 추적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고유한 네. HIV 감염의 특성과 또 양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적절한 우리나라 HIV 감염 적절한 예방 및 관리 및 치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꼽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구 결과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성 간 성접촉은 34% 정도밖에 차지 않는, 거의 두 배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었는데, 네. 그것을 나이별로 연령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이렇게 해봤을 때 젊은 층으로 갈수록 뜻밖에도 이러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20대, 18세부터 29세까지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거의 한 70% 이상에서 그러한 감염률이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예. 그걸 더 세부적으로 나눠봤을 때 20대 후반, 20대 전반, 또 18세부터 19세, 10대 후반을 보니까 10대 후반에서는 약 93%에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주된 감염 경로라고 알게 되면서 네. 우리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놀라움을 가졌었죠. 네. 네. 에이즈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10대, 20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20대 그 감염률이 연령군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전체 감염인의 한 20% 내외였어요. 그 당시에는 30대, 40대가 가장 주된 연령층이었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20대 연령층이 가장 빈도가 높은 연령층이 되면서 약 한 35% 내외 이렇게 네. 급격히 증가가 됐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운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HIV 감염인에서 젊은 연령층이 많은 수를 점한다는 것은 가장 공통적인 특성이지만은 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이 빈도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또 그 빈도가 10대와 20대를 합쳤을 때 약 400명 이상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젊은 연령층이 네.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걸 규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도 이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는 끊임없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서야 이렇게 학문적으로 밝혀진 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선에서 이제 그 HIV 감염인을 치료하는 의사들 또 의료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미 양성 간 성접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감염인이 발생이 되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관할 지역의 보건소의 담당 직원이 가서 역학조사, 감염 경로를 하게 되는데 담당 직원이 공무원이 이제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감염인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감염 경로를 갖다 밝히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이성 간의 성접촉, 동성 간의 성접촉인데 불구하고 이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얘기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는 35%가 이성 간의 성접촉이고 30%가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성 간의 성접촉이 가장 많다고 이제 이렇게 네. 보고를 하게 됐던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만 하더라도 1년에 신규 HIV 감염인 발생 수가 한 320만 명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감소가 돼서 최근에는 220만 명, 210만 명, 2015년만 하더라도 2010만 명의 감염인이 거의 한 100만 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는 이제 UNAIDS나 선진국에서 열심히 또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예방 대책, 관리 대책을 진행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에 도리어 갑자기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2013년만 하더라도 1년에 1,000명 이상이 발생되더니 2015년에는 약 1,200명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뭐냐 이제 규명해 봤을 때 우리가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젊은 층은 우리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동성 간의 성접촉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규명하게 된 것이죠.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에이즈 감염자 숫자는 어떻게 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 이제 정부에 등록된 숫자는 1,500명, 15,000명이 좀 15,000 넘습니다. 명. 15,000 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내에는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또 감염됐음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잠재된 감염인까지 합친다면은 아마 5만 명, 6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등록된 감염인에 대해서 정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네. 치료를 진행해주고 있고 그 치료받은 모든 감염인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잠재된 감염인들도 자기의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정부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네. 현재 질병관리본부 등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 에이즈 예방 정책에도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맞습니다.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이성 간의 성접촉이 가장 주된 감염 경로다 이런 근거 하에서 정부에서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방향으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설정을 했었지만도 이제는 객관적으로 동성간 또는 양성간의 성접촉이 가장 주된 감염 경로로 밝혀졌고 네. 따라서 거기에 대해 주된 위험 집단인 동성애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나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더 강력하고 네.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 나아가서 치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적 조치와 사회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해 보이는 건 분명한데요. 또 한국 교회 역할도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예방 대책과 또 치료법이 발견돼서 이 땅에 에이즈가 사라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